안녕하세요. 아무에게도 그 자세한 내막을 알려준 적 없던 저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세상에 꺼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적어내 봅니다. 저랑 남편은 1년 조금 넘게 만나고 30살 동갑인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원래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글쎄 결혼하는 건 결사 반대라고 해서 조금 미뤄졌었네요. 저의 분에 넘치고도 넘치는 솔직히 제 인생에서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건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는 남편을 만난 덕분에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결혼이란 결심에 있어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외모, 학벌, 집안 모두 남편 쪽이 제 수준을 훨씬 웃돌았기에 주변에서 저를 두고 은근히 취집했다고 뒷말이 나오더군요. 서울에 집이 있는 남편 쪽과 시골에서 남의 땅 빌려다가 작게 농사 짓는 저희 집안은 서로 너무나 달랐던 거죠. 평범한 외모에 보통인 학벌, 그저 그런 집안 수준을 가진 제가 대기업 다니는 잘나디 잘난 남자를 물었다는 것에 다들 배가 아팠나 봐요. 제가 들이대긴 했지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낸 것은 남편이었어요. 적당한 나이에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혹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건가 짐작을 해봤습니다. 딱히 다른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둘 중에서 상대를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을 고르자면 누가 봐도 저였기 때문에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결혼을 원하는 게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은 딱히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먼저 2세 계획 얘기를 꺼내는 법도 없었고 아이 관련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임신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지금 와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는 건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다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니까짓게 우리 집 잘난 장남을 꼬셨다는 그 원망과 의문이 담긴 문초리를 첫 만남에서부터 제가 읽어버렸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기도 하셨죠. 남편과 동갑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더 많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빠른 생일인데 그런 걸로 따져보면 제 쪽이 연상이 아니냐면서 못마땅해 하셨죠. 저는 빠른 생일이지만 연도에 따라 입학을 했습니다. 남편이랑 학년도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발언은 그냥 제가 못마땅해서 그러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나이 생각하면 부지런히 몸 만들고 임신해야지. 너 이러다 곧 노산된다. 시어머니의 타박에 이렇다 할 대꾸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안 살림 가꾸느라 저는 퇴사했기 때문에 가까이에 사는 시댁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입학 때부터 저는 줄곧 자취를 해왔기에 부모님과 거의 떨어져 지내느라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시부모님과 가까워지면서 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시댁과 가족애를 만들고 싶었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그저 황당할 따름이네요. 제가 기우는 입장이었기에 제대로 어깨를 못 편 것도 있었지만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신혼부부라면 응당 오가야 할 애정 표현도 적었기에 조금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이상형인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승리자나 다름없다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객관적으로 제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외모에 좀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 때문인지 남편에게 절대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언제나 눈썹과 입술 화장은 생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간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듯 싶네요. 가뜩이나 그랬던 저에게 남편이 저와 결혼하게 된 전말의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옛날 폰을 보았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안 쓰는 공기계를 가져다 주면 보상금과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길래 갑자기 집안 어딘가에선가 남편의 옛날 폰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분명 청소하다가 본 것 같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던 건데 충동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충전기를 연결해서 남편의 옛날 폰을 켜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옛날 러브 스토리가 담겨있는 저장고였더군요.
둘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여자 쪽 집안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짜를 보니까 남편이 저를 만나기에 불과 3개월 전이더군요. 이별의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저를 만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저 결혼을 원했던 겁니다. 놀라서 가슴이 쿵쿵 뛰는데 반대로 온몸의 피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그 옛날 폰에 들어있던 것들을 봤습니다. 봐봤자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마는 미련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와 남편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잘생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그야말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었죠. 나의 외모가 부족해서 남편이 별로 웃지를 않는구나, 말수가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만 그 후로 자꾸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저의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잘난 남편인데 이런 사람을 차버릴 수 있는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도 했어요. 무심하고 활력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아직 그 마음속엔 옛날에 그 여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란 의심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거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었고 늘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마트를 다녀오는데 제 또래의 새댁들이 예쁘게 꾸민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제 친구들은 어떻게 사나 싶어 오랜만에 근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잘 꾸미고 사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아내, 시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며느리를 목표 삼고 열심히 단장에 임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따로 밥을 먹는 습관이 없어서 무가당 두유와 과일 몇 조각을 늘 내어줬거든요. 더 신경 쓰기로 하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재료의 배합을 찾아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늘 고기나 생선 한 가지를 메인으로 반찬 5가지에 국까지 준비했고요. 전에는 추리닝 같은 걸 집에서 입었는데 예쁘게 나온 홈웨어를 몇 벌 따로 사다가 돌려가면서 입었습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중 관리며 피부 상태를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체크하며 관리했죠. 시부모님께도 더욱 신경을 썼어요. 소고기 장조림을 큰 솥에 끓여다가 시댁에 직접 배달하기도 했고 남편에게 보양식을 만들어준 날이면 사진 찍어다가 시어머니께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남편 뒷바라지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이미 참을인이 박혀있던지라 잔소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먼저 선수친 감도 없진 않았네요. 이상적인 현모양처가 되어서 남편을 내조하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결코 쉽지 않은 대기업 회사 생활을 해나가는 남편이 받을 스트레스를 걱정해서 컨디션 관리에 특히 정성을 쏟았고요. 저의 이런 가상한 노력이 통했던 것인지 제가 변하기로 다짐을 하고 몇 달이 지나니까 남편이 표정이 슬슬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무미건조했던 남편의 안색에 은근한 활력이 도는 게 보였고 회사 일에도 열정이 붙었는지 야근을 꽤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기운이 확실히 달랐고 어딘가 들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제가 달라짐으로써 이렇게 큰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에 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슬슬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난 글쎄, 난 아직 우리가 신혼이라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끼리 즐겨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남편은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 아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대로 아직 신혼이니까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싶어 저는 수긍을 했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영영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직후보다 훨씬 순조롭게 흘러가던 저의 일상은 단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도 신경 써서 아침 건강식을 차려놓고 안방으로 가보니
남편이 아직 씻는 중이었어요. 화장실 앞 건식 세면대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죠. 화면이 켜져 있길래 슬쩍 가서 보고 말았습니다. 대화창을 딱 보자마자 이걸 파헤치면 저는 또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상대방의 말투, 저장된 이름도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돌아설까 말까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저의 귀에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적어도 저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그 대화방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죠.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나 있었어요. 일 마치면 보자, 회사 앞으로 가겠다, 이런 대목에서 사내 바람은 아니란 걸 유추했습니다. 정신이 반쯤 혼미한 채로 남편을 출근시키고 혼자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시어머니께 연락해 알려드렸어요.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던 저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난 남편을 두고 이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정 모르겠더군요. 혹여나 창진이 원망할 생각은 말아라. 바깥 생활하다 보면 헛바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고 불고 나면 끝이니까 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체 하면서 있어. 그럼 다 괜찮을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저보고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시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저의 속이 썩어가는 건 어떡하나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자괴감이 몰려왔지만 저는 바보같이 알겠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원한 건 오로지 하나,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다른 건 원하지 않았기에 제발 이 가벼운 바람 뒤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랐어요. 그러나 그 바람은 시어머니 보장대로 그저 불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강렬한 바람으로 저를 날려버릴 태풍이었어요. 남편이 아직도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참다가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따지듯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언을 따라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는데 암만 기다려도 둘이 헤어지지를 않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말이죠. 그런데요, 눈물을 머금은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정말 추악했습니다. 너 설마 아직도 내 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아등바등하고 있었니?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네가 마음을 조금 접은 줄로만 알았지. 설마 아니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었어? 그쪽 집안에서 딸이 우리 창진이 만나고 다니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 근데 워낙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유부남만 아니면 허락하겠다고 그 집 어른들이 얘기를 했다지 뭐니. 예, 안 그래도 오늘쯤 창진이가 너한테 직접 말한다고 했는데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적절하게 갈라서면 좋겠구나. 저는 이런 종류의 반전 드라마를 기다린 적도 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뒤통수를 거하게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남자가 바람났는데 상간녀가 포기를 해야 하는지 부인이 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열이면 열, 전부 다 상간녀를 욕할 텐데. 아, 지금 어머니께서는 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시네요. 왜요? 대체 뭐 때문인데요?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시아버지도 이 대화가 들릴 텐데 안 나와보는 걸 보니까 이미 한통속이라는 확신이 들어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의 지적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서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이 일의 원흉인 남편과 직접 단판을 짓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오면서 시댁 현관 옆 다용도실에 있는 고구마 박스, 사과 박스, 양파 자루를 힐끗 봤는데 눈물이 또 줄줄 나와서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정성 어린 좋은 마음으로 가까이 사는 딸을 예쁘게 봐주십사 사돈 댁에 보내온 것들이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면서 부모님 생각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뒤로 우리 집 식구들은 내버려 둔 채 시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 갖은 애를 써왔는데 그마저도 실패했다는 사실에 비참했고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는 정작 남편이랑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기운이 다 빠져서 대화할 힘이 없다고 거절했고 저에게 말을 하려던 남편도 입을 다물어서 저는 거의 습관대로 남편을 챙겼어요. 아침을 만들려고 셔츠를 다리고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요. 남편이 이틀 뒤에 저녁에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거 알면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나 죽도록 원망해도 욕해도 좋아. 그냥 이혼만 해주라. 기가 막혀서 제가 받아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나온 이혼 소리에 헛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에 크게 실연당해서 정신이 나갔었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 찾으니까 활기가 돌았었나 봐요. 남편은 예뻐 보이려던 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상간녀를 만나면서 웃음을 되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크게 실연을 당해서 다시는 사랑 못할 줄 알았는데 상간녀 만나고 가슴이 뛰었다고요. 바람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진작에 마음먹고 있었지만 직접 본인에게 확인사살 당하고 나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허짓거리하면서 혼자 별의별 생쇼를 다 했던 거예요. 비단 부부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편에게 실망감이 들었어요. 제가 베푸는 호의는 다 받아먹으면서 낼름 입을 싹 닦아버린 시부모님 두 분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만난다는 상간녀의 정체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났기에 멀쩡한 유부남 자식을 이혼남 만들어서라도 시부모님이 나서서 엮어주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웬만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혼해주길 남편은 학수고대했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나요? 남편의 폰에서 사진을 봤는데 이름이며 얼굴이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낯이 익다 싶었거든요. 그냥 아는 지인을 닮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던 저는 상간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의 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놀라울 따름이었네요. 그 조건에 그 얼굴이면 남자를 골라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제 남편과 눈이 맞은 게 일단 신기했고요. 시부모님이 눈이 뒤집혀서 박힌 돌 없애고 굴러 들어온 돌 맞이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두 손 모아서 싹싹 빌어댔죠. 예, 제발 이혼만 해다오.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집에 고된 일들이 정말 많았다. 내가 정말 창진이 하나 잘 키운 걸로 그나마 위로받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말년에 팔자 좀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 창진이가 해준다잖아. 너 하나만 조용히 물러나주면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는데 이 가련한 노인네한테 온정 베푼다고 생각하고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 말씀에 제가 꿈이라도 꾸나 싶었네요. 결혼이며 이혼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작 그런 설득에 넘어가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제 의견은 언제나 저 멀리 뒤로 접어두었던 과거에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온 마음과 진심을 바쳐서 호의를 베풀었더니 저를 호구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져주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죠. 정확히 묘사하자면 저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죠. 저를 떠나 그 상간녀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말도 못하게 속상해하셔서 저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 곧 연락이 왔는데 위자료를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 이쯤에서 이혼 도장 찍어달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바로 이혼해주면 아무것도 더 따지지 않고 5억 입금해줄게. 뭐? 따져? 바람난 유책 배우자 주제 따진다는 말이 나와? 아직도 이리저리 챙길 게 많나 보네. 별로 안 급한 것 같은데 이혼 안 해줄래? 너야말로 계속 잴 게 뭐가 있어. 더 시간 끌지 말고 이 돈 받고 그냥 이혼해. 저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시간을 번 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놈들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하더군요. 돈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간과한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사돈댁에 와서 그 난리를 치려는 자기네들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부분에 초월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X를 얼마나 부르든 딸의 괴로운 심정과 맞바꿀 수는 없다면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도 안 통하자 시어머니가 아주 머리를 싸매면서 결국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요. 뭐가 됐든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이혼해서 남편의 새 출발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결같은 대답을 내놨는데 이게 시어머니를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죠. 저는 원하는 거 없어요. 어머니, 그냥 예전처럼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거 들여다보면서 저희 그이랑 사이좋게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이런 암덩어리보다 끔찍한 애를 봤나. 아니, 대체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거니? 너 아주 심보가 고약하구나. 네가 못 먹는 감 남도 못 먹게 하겠다 이거니? 지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뭐라고 하든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한동안 시댁 측에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5억 운운하며 원하는 걸 말하라니 저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저에게는 분명 큰 돈이었지만 상대에게도 똑같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시댁 주머니 사정만 해도 그것보다 더 내놔야 족한 마당인데 어마어마한 상간녀 집안까지 합쳐지면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거절이었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저는 이리저리 치였었고 그렇게 원했던 진한 애정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관계이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이라는 것이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허락 없이는 온전한 새 출발, 새로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남편의 처지를 보면서 은근히 희열감도 들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행복이 우선이라면서 그냥 이혼을 하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혼하지 않고 버틴 것은 오로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아주 솔직히 털어놔보자면 그 당시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쩌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그 두 사람은 잘도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저의 미련한 희망과는 달리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인고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드디어라고 할까요? 그 상간녀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뭘 해주면 이혼 도장을 찍으시겠냐는 말이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참이었습니다. 내심 사과를 기대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겠죠. 상간녀를 마주보면서 그냥 예쁜 얼굴보다 고집스러운 인매가 더 눈에 들어오더군요. 뭘 해주면 되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아, 얘기를 듣긴 했지만 진짜 지독하시네요. 지독한 건 멀쩡히 임자 있는 사람 빼앗아간 그쪽 아닐까요? 남의 것 가져가시면서 계산도 안 하셨죠? 거의 뭐 도둑이시네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로 저의 마음은 다 문드러졌는데 반대로 이게 큰 역할을 해주긴 했어요. 더 이상 체면 같은 거 안 따지게 되었거든요. 그저 될 대로 되라 싶어서 말을 술술 하다 보니 시댁 사람들이고 상간녀고 간에 물리치지 못할 상대가 없게 되었네요.
상간녀가 당황했는지 입술을 잘게 떨면서 저를 노려봤고, 그렇게 직접 당사자 간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상간녀와의 만남 이후로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혹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난 지 2년을 찍던 그쯤에 드디어 결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액을 제시받고 나서 의심부터 들었지만 이유가 다 있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다들 이제는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진 겁니다. 유명인의 딸이 미혼인 상태로 임신을 했는데, 게다가 상대는 유부남인 게 밝혀지면 끝장이었으니까요. 악바리로 버티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이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끌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뿐만이 아니라 비밀 유지 각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남편과 상간녀 얘기를 퍼뜨리며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었죠. 저는 제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상간녀의 집안이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조건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신혼집을 포함해서 거의 50억을 땡기고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 제시받은 금액의 10배 수준이었죠. 2년이란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끝에 맛본 달콤함이었어요. 그 둘은 결혼해서 애 낳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어요. 화목할지 어떨지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네요. 혹시나 꼬투리 잡혀서 이혼 과정에 흠 생길까봐 조심하며 살았던 저는 이혼 이후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남자도 만났어요. 결혼 생각은 딱히 안 들어서 연애만 하고 있는데 일상의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이혼 직후만 해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다 아물었어요. 저의 자존감 낮은 비참했던 결혼 생활은 알고 보니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었습니다. 간만에 그 인간들을 남편, 시어머니라고 지칭해보니 어색하면서도 새로웠네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길을 외쳐본다는 심정으로 적고 나니까 은근히